예,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하게 될 주제는 한국의 ODA 사업입니다. 이전 시간에 한국의 ODA 체계에 대해서 또 법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ODA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제6장 국제기구 다자원조와 ODA 사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 학생 여러분들의 취업하고도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취업 관련해서 국제기구가 학생 여러분들이 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 젊은 학생들에게 신경을 써야 될 분야에 대해서 연계하여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80페이지입니다. 한국의 ODA 사업입니다. 자, 개괄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ODA 사업, 공적개발 원조 사업은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총괄을 한다고 그랬죠. 유무상 분야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심사하고 의결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바탕으로 시행된다. 어디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정부 각 부처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자, 2019년 작년의 경우 OD 종합시행계획에서는 총 42개 기관에서 1,404개의 사업에 3조 2,300억 원의 예산이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되었다. 이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하게 될 내용은 이 1,404개의 사업이 어떤 부처에서 시행을 하고 또 어떤 형식으로 사업이, 어떤 내용으로 사업이 구성되어 있는지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적 개발 원조를 구분하는 기준은 180페이지 보게 되면 주체에 따라서,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 주체에 따라서 양자 원조, 다자 원조로 구분됩니다. 이 주체라고 하는 말은 1대1,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가 대 국가 1대1로 할 때는 양자 원조라는 이야기를 쓰고, 또 다자 원조 같은 경우에는 간접적인 원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국제기구나 국제금융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재원을 이제 전달해서 하는 원조를 다자 원조라고 하겠습니다. 주체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 양자 다자로. 그리고 사업 형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 자금, 기술 협력, 봉사단, 뭐 이런 연수 사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자금 형태에 따라서 무상원조, 유상원조로 구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가장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양자원조, 다자원조, 그 다음에 무상원조, 유상원조, 이 구분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취업 관련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11강, 12강을 들으면서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면 좋은가 하면요. 국제기구에 취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생각을 조금 더 확장시켜 주기를 저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국제기구를 하는 건 엄밀하게 이야기해서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기구, 그리고 세계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 금융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국제기구라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어떻게 어느 부분을 학습을 하고 있습니까? 공적개발원조, 국제개발협력과 국제기구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제기구하고 관련된 민간기업도 상당히 많습니다. 뭐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그 다음에 적정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장시켜서 생각하게 되면 다국적 기업이라든지 해외 기업도 여러분들이 국제개발 협력을 학습하고 전공한 학생들이 대상으로 해야 되는 취업의 영역이다. 이렇게 됩니다. 보다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국내 공무원, 외교부가 될 수 있겠죠. 외교부 산하 여러 기관들이 될 수 있고, 더 좁은 개념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방직 공무원을 취업을 한다 그러면 전공을 국제개발이나 국제 관련
해서 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앞으로 ODA 사업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경력을 쌓게 되고 앞으로 국제기구에 나아가는 데도 좋은 경력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ODA 사업을 학습을 하면서 다자기구를 학습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본인이 가장 끌리는 부분인지 또 관심을 가지는 영역인지 생각을 하게 되면 조금 더 이 수업이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인 수업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OD 사업의 분야를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오. 공적 개발 원조는 도대체 어떤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ODA 산업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산업은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이 있을 수 있죠. 1차 같은 경우 농업, 어업, 임업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고 2차는 제조, 3차는 서비스 이렇게 학습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IT라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서 더 확장이 되어 있는데 이 산업 분야에서도 ODA를 산업 분야에서도 접근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국내에서 2019년 표 5-1입니다. 교재 181페이지 여기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 그동안 ODA 사업 2019년 ODA 사업을 분야별로 교통이 가장 많습니다. 교통 분야, 그 다음에 보건 분야, 그 다음에 환경 분야, 교육 분야, 농림수산 분야, 그 다음에 공공행정, 인도적 지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산업에너지네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2019년 ODA 사업을 하면서 어떤 분야의 사업들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나 이렇게 살펴보는 게 이제 분야별 ODA 사업이고 여기는 이제 사업의 개수라든지 비중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교재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DA 사업의 형태입니다. 5-2 ODA 사업의 형태를 보게 되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무총리 산하 여기에서 이제 나누는 부분입니다. 프로젝트 사업이 가장 많습니다. 68%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봉사단 파견 연수사업, 개발 컨설팅, 민간협력 프로그램, 행정비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형태별로는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ODA 사업의 수립 절차입니다. ODA 사업의 수립 절차는 구체적으로 무상협력, 그 다음에 유상협력, 다자협력 이렇게 구분해서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교재를 통해서도 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어보는 수준에서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188페이지 시행부처 기관별 사업 이 부분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표 5-3이 ODA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표 5-3을 가지고도 뭐 10시간 강의를 할 수 있고 2-3시간 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부분을 표 5-3에서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시행부처, 갈로에서 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이제 부처는 정부기관을 말하는 거고 정부 부서를 말하는 거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하기관을 말하는 거겠죠. 보십시오. 국무조정실부터 시작해서 최하위 단위에 이르게 되면 이제 지방자치단체 10개,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32개 부처에서 지금 몇 개는 빠져 있습니다. 32개 부처에서 기관별 ODA 사업 예산 양자다자 합계해서 2019년 사업의 개수는 물론이고 예산까지를 총 망라를 했습니다. 망라를 했고 제가 여기에서 핵심적인 부처로 판단이 되는 이제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교재에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표에는 거기 주석에 달린 것과 같이 다자협력중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2,400억, 양어선 기금 2,248억 포함되나 기관별 사업 예산에는 포함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자기구 중에서 이제 국제금융기구에 통한 사업은 이제 빠져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중점협력국 ODA 사업입니다. ODA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OECD에서 정한 최빈국 리스트에 의거해서 우리나라가 CPS 국가협력 전략을 짰습니다. 짜가지고
자체적으로 24개 중점 협력 국가를 지정했고 아시아 11개국, 아프리카 7개국, 중남미 4개국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고 자 한번 보십시오. 192페이지. 제가 ODA 사업, 주요 기관의 ODA 사업을 간략하게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은가 하면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의료하고 관련되는 부분이 보건복지부만 언급되는 게 아니고 많은 부처에서 언급됩니다. 그러면 사업이 중복될 수 있죠. 이런 부분이 다분히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사업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학습을 해보시면 조금 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봅니다. 자, 국무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국무총리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운영을 하기 때문에 회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초청 연수라든지 회의하고 관련되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재정부 보십시오. 기획재정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 사례 1. 라오스 공안부 현대식 병원 건립 사업, 국립외과대학 병원 건립 사업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많은 대학교, 이제 의과대학들이 여기 연계되어서 이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사업을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다. 교육부는 보십시오. 교육부를 보시게 되면 국제협력선도 대학 육성 지원 사업, 대학교하고 관련해서 이제 주로 교육에 대한 파견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에 뭐 간략하게 이야기해서 이거죠. 한국의 발전된 정보통신 기술을 개발도상국에 전수를 한다. 여기에 대한 인프라라든지 교육하고 관련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외교부 같은 경우에는 총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사업이 이제 혼재되어 있습니다. 법무부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개발도상국의 법제 정비를 지원한다. 뭐 마약 통제까지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저희들 학과하고 관련되는 새마을 초청연수, 새마을 시범사업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행정안전부가 1970년도 새마을 운동 당시에는 내무부의 역할하고 거의 이제 같은 부처라고 보시면 됩니다. 새마을 운동 같은 경우에는 내무부에서 지금 외교부와 같이 새마을 사업을 총괄하는 기능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이나 직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새마을 부분을 여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 태권도를 이제 지도자를 보낸다, 사범들을 보낸다 이런 부분도 일정 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스포츠 지도자 교육이라든지 들어가 있죠. 농림축산식품부도 저희들하고 일정 부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개도국의 농업, 농촌 개발의 경험을 전수를 한다. 그러면 새마을운동도 핵심 키워드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 미얀마 농업이라든지 시설, 낙농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전국에 있는 종합대학뿐만이 아니라 정부 산하 대학교에서 지금 농업이나 어업이나 임업에 특화된 대학들이 있다 그러면 이 새마을 운동뿐만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겠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버섯 재배라든지 농업의 최첨단 시설이라든지 종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전이 되었습니다. 어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대학교하고 연계해서 개발도상국에 진출을 시켜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보장이 되겠습니까? 학생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 해외에 취업을 할 수 있고 또 자체적인 역량이나 토대를 내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논문하고도 일정 부분 연계되는 부분인데요. 제 논지는 이렇습니다. 제 논리는 ODA는 다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산업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학교로 치면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뿐만이 아니라 뭐 공대도 마찬가지, 의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연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국제개발 협력하고 선행이 되어서 사업이라는
사업이라는 실천적인 기법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는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에 치중해서 ODA를 연구를 했다. 그렇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부분을 실천적인 영역에 있는 학문하고 연계를 해서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토대도 되고 또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어떤 아이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도 그렇게 한 번 더 연계를 한다 그러면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다. 이 시기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고 원래 추경 예산이 편성되면서 질병관리청으로 격상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서도 ODA 사업을 많이 할 거예요. 왜 한국의 이제 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발도상국에 많이 이제 교육을 하고 인프라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짐작컨대 그쪽으로도 예산이 많이 배정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입니다.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보십시오. 뭐 모자 보건 정진 사업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응급의료 중심, 의료기기 관리 운영 체제 강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수업 시간 전에 학생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는 취업하고 연계시켜 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지금 제가 언급하고 있는 이 수많은 사업들이 정부 단독으로 공무원 단독으로 시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어떨 때는 NGO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언제 교육이라는 부분은 대학교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각종 기술이라든지 구축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하고 파트너가 되어서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자소서 설명을 할 때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많은 한국의 대기업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CSR하고 연계를 시켰습니다. 연계를 시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장선상에서 보게 되면 국제개발 협력을 공부하고 공책개발 원조를 학습하는 분야에서 진출할 부분이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고 학습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환경부입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에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한다든지 주로 환경하고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페루의 통합수산자원관리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입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렇게 되어 있고 여성가족부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양수산부, 인사혁신처, 식품안전처 이렇게 관세청까지 사업이 있다는 것을 이제 경찰청까지 있다는 문화재청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제가 생략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헌법재판소를 넣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개발도상국의 헌법재판기관 초청사업 연수로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잡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개괄적으로 현재 2019년 기준으로 정부 부처에서 하고 있는 ODA 사업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 잠시 끊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